오늘은 굉장히 강사로서도 유명하시죠. 이제 관세사로서는 임예진 관세사님, 이제 강사로서는 예진찡. 요즘에도 그렇게 안 불러주시대. 뭐라고요? 약간 섭섭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요즘엔 그냥 뭐 누님? 난 근데 찡이 더 좋은데. 자, 예진찡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그 강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요즘 관세사 합격 후에 네. 이제 많이 강사 진입을 해요. 네네. 이제 이유는 두 개겠죠? 네. 아, 저들 다 별거 아니야. 내가 들어봤는데, 예진찡도 정쌤도 다 별거 아니야. 발라버리겠어. 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굉장히 강의를 잘한다라는 그런 신념?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수습일 때는 1년 차에 좀 짜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잡으로서는 또 괜찮죠. 좀 월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벌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진입하는. 먼저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99%는 월 100만 원을 못 법니다.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네. 관세사의 강의 진입에 대해. 네. 저는 사실 관세사로 합격을 하고 나서 강의를 하는 거를 뭐 말리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인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강의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물론 있지만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메인이 될 수는 없고 처음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아까 정재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좀 뭐 월 100이라도 벌어봐야겠다 강의에서 뭐 혹은 이 바닥을 그렇지 이 바닥을 내가 발라버리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으로 하시면 진입하시면 바로 도태되실 거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 성공하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 강사는 분명히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냥 내가 내 업무를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가져가는 그런 마인드로 강사 업계에 뛰어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투잡이 초반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그리고 합격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합격을 한다, 합격을 못한다. 양날 중에 하나예요. 합격을 하면, 합격을 못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걸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의를 들으시기 때문에 솔직히 그 생각하면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강을 한 적도 거의 없고요. 뭐 제가 아파서 휴강을 했다? 그건 제가 아마 의식을 못 찾는 날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면 단순하게 뭐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서 뭐 용돈이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진입하시면 분명히 본인도 욕을 먹을 것이고 이 분야에서는 절대로 성공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강의 준비, 사실 정재환 선생님 아시겠지만 초반에 우리 강의할 때 3시간 강의하려고 3시간씩 2번 빈 강의장에서 그렇죠. 강의하고 가잖아요. 연습도 하고 맞아요. 카메라 보고 연습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또 3시간의 강의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었고 그때는 막 프린터 만드는 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앞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개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장사는 안 되고 하루에 뭐 통관 하나도 연락이 안 오고 전업 강사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사실 제가 개업을 좀 빨리 서두른 이유도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속 관세사로 일을 하면서 강의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회사에도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도 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거면 내가 빨리 개업을 해서 강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강의는 어찌되면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는 철저하게 시간이거든요. 절대 관세 업무와 초반에 병행이 안 될 겁니다. 맞아요. 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강사로서도 못 올라오고 관세사 업계에서도 맞아요. 약간 도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고생을 하면 돈이나 버냐?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볍게 월 100이라도 벌면 월 100 버는데 저희가 사실 1, 2년 걸렸죠. 꽤 오래 걸렸죠. 걸렸죠. 특히 지금은 완전히 시장이 이런 고인물, 썩은 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관사 수업을 듣는데 여기 10년 차 썩은 물 걸 들을 거예요? 1년 차 걸 들을 거예요? 강사료가 똑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관세가 장점이 정년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안 잘려요. 단점은 쟤도 안 나가. 계속 강사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려면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2, 3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
사실 그래요. 요즘에 후배들이 강의를 하고 싶다 하면서 연락 오는 친구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강의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 이제 나도 업무가 좀 안정이 됐고, 나도 좀 생각이 있었던 강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런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럼 업무가 안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강의하려면 강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되냐? 그랬더니 퇴근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교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런 건 금방 되겠죠.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10년 차긴 하지만 지금도 교재에 대한 연구나, 왜냐하면 작년 강의랑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작년 교재랑 똑같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 좋은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실 밑에서 찍어 올라올까봐 걱정도 되고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 강사 시장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인기 강사냐, 인기 강사가 아니냐. 중간이 없죠. 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100만 원도 못 벌다가 어느 날 이렇게 터지면은 그냥 강사로 봤을 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뭐지 이거? 왜 우리 강사들은 이제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날짜가 되면 강사료 이제 정산이 되면서 통장에 찍히잖아요. 그 통장 내역을 이렇게 볼 때 왠지 복권 긁는 느낌? 몇 등일까? 어느 순간 앞다리가 뭐 1, 2, 3, 4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공이 하나 늘어나죠? 맞아요. 몇 년 차 때 그렇게 단위가 좀 달라지셨나요? 저는 한 강의하고 한 3년 차 말해서 한 4년 차 됐을 때. 우리 그때 좋았죠. 같이. 행복했지. 그럼 선택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성공한 관세사와 일타 강사. 사실 제가 길게 이제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 봤을 때는 사실 강사라는 직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 있잖아요. 저 지금 이거 원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혹시 근데 계약 기간 다 돼가지고 지금 막 압박 넣는 거 아니죠? 그게 지금 아니고. 혹시 지금 저희 묶음사를 이용해서 혹시 계약적인 부분을 충족시키시려는 것? 우리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이렇게 계약으로 강사를 막 올가매고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학원이 아니고요. 대표님 듣고 계시죠? 그런 학원이 아니고, 저는 사실 웰페이스도 그래요. 마치 웰페이스 그런 것처럼. 원장님 보고 계시죠? 사실 강의라는 게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사실 꼰대가 되는 거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의할 때는 크거든요. 관세사로서, 이제 개업 관세사로서는 사실 죽기 전까지 할 거거든요. 난 죽으면서 수입 신고할 거야. 죽으면서 수입 신고한 건 나 이거 칵 죽을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 관세사로서는 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는 않네요. 맞아요. 그렇죠. 강사로서의 인생보다 네. 관세사로서의 인생이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요. 네, 맞아요. 자, 이제 2차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네. 기본 심화 문풀 다 필요한가? 아니면은 강의 커리큘럼. 커리큘럼 이렇게 네. 6개월짜리 커리큘럼이 필요한가 과연? 사실 열리면 수험생들은 불안하고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부분은 학생들도 수험생분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수험생분들의 공부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부 방법에 맞게 강의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사실 기본 강의는 필수입니다. 이거를 안 들을 수는 없는데, 뭐 심화 강의라든가 맵 과정, 맵 과정이 이제 문제풀이랑 이제 마스터 과정이. 출조답. 왜 그쪽만 얘기해요? 출조답. 뭐야, 욕이야? 일용차. 우린 맵. 마스터 앤 프랙티스. 멋지지? 나 이 학원 마음에 안 들어. 나도 거긴 별로야. 기본 이론 강의는 필수지만 나머지 강의들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심화 강의까지는 보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2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기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7대 3이에요. 강사가 7이고 학생이 3입니다. 저희가 다 떠먹여 줄 거예요, 1차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떠먹여 주려고 해도 답안을 녹여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될 놈은 혼자 공부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학원 100번 다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심화 강의 때부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나는 누군가가 끌어줘야 된다, 나 혼자는 절대로 못한다, 그런 분들은 커리큘럼대로 쫓아가시면서 자기 공부를 또 충실히 해주시는 게 좋지만, 아니다, 나는 항상 나 혼자서 모든 답안을 만들어 왔었고 그럴 자신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공부를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하면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하는 슬럼프예요. 공부적인 슬럼프로 빠지게 되면 얼른 도움을 청하시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가 다 뭔가 어떤 학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다 챙겨주는데, 혼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 방법을 택하셨다면 뭔가 자신의 그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계속 체크를 해나가시면 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셔도 분명히 잘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돈을 들인 만큼 강의를 들으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단점은 너무 강의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공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2차에서는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가 답안을 작성하는 건 본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의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합격자들이 다 일률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본 강의만 듣고 이렇게 했다, 나는 학원 강의 커리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한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이 뭔지, 그런 학습 방법이 뭔지를 꼭 찾으셔야 되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 합격 수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거를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세요.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면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따라가려고, 뭐 어떤 합격생이 서브노트를 만들었더라, 근데 나도 그거 서브노트 따라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전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럼 바로 포기하셔야 돼요. 거기서 이기려고 막 바둥바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시험 때까지 서브노트만 만들다가 시험장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실 용기도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나 이 강의 안 맞아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안 맞아야 돼요. 하기 싫어가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 하고 포기하는 거 말고, 나하고 안 맞아 하면 그걸 과감히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 주변에 있는 관세사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꼭 청하시고,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만 들어도 어찌됐건 자기만 잘하면 합격은 할 수가 있는데, 무역실무는 기본이 4개월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과 협약 특강 4개월, 심화까지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무역실무는 꼭 4개월 과정을 들어주시기를. 뭐야 이거? 얘기해도 돼? 안 돼요. 저희 여기 막 홍보하고 그런 자리 아니에요. 멀리 왔는데.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자, 모의고사 6개월. 네네. 막 길다는 사람이 있고 좀 네. 짧아도 되지 않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본인한테 맞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정해진 날짜에 가서 실제 시험하고 똑같이 계속 써보다가 시험장 들어갔더니 정말 그냥 진짜 시험을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라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6개월 내내 출석하는 거가 너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였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모의고사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모의고사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좀 더 개인적인 공부를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를 참석하시는 게 오히려 그분한테는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의고사가 의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6일 동안 공부한 거를 모의고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개중에는 오픈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비추하거든요. 사실 오픈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도 하는 얘기인데 오픈북은 그 돈 내고 시간 버리러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그럼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지. 왜 비싼 학원에 와서 돈을 내고 그 자리에서 굳이 책을 보고 쓸까? 쥐어 짜내는 거 있죠? 그렇지. 이게 뭐, 그러니까 쥐어 짜내는 그 과정이 공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났을 때,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아는 게 모두 다 나오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해가는지를 모의고사 때 해보시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우리 4교시가 무역실무잖아요. 네. 4교시 모의고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4교시 중간에 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나한테 딱 걸려. 어떨 때 보면 그래서 너는 시험 중간에 모의고사 중간에 어디 가니? 그럼 아, 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그냥 일찍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잘못된 건 뭐냐면 모르는 문제는 그럼 시험장에서도 안 쓰고 그냥 중간에 나올 거냐는 거지. 모르는 문제는요, 여러분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쓰다가 내가 웃겨갖고 웃을 수도 있어. 뭐 이런 답안을 하고 웃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써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내가 6일 동안 했던 거를 마지막 날에 가서 한껏 풀어내고 또 다음 범위를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모의고사고, 모의고사는 꼭 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본인 답안을 첨삭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본인 답안지하고 이 강사라는 사람이 준 답안지를 비교를 해서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지? 왜 나는 3점밖에 안 준 거야? 막 이렇게 이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본인 몇 등인지만 확인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 등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본인 답안을 끝까지 첨삭을 하고 수정한 사람은 3점을 처음에 받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3점에서 본인 답안을 본인이 첨삭 안 해보고 본인이 수정 안 해보면 그냥 3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수업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면 모의고사 활용이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마지막으로 네. 이제 수험생들이 또 이제 고민 많이 하는 게 네. 공부는 네. 집에서, 네. 독서실에서, 아. 도서관에서 아.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요거야말로 진짜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저도 초반에 다 써봤어요. 네, 맞아요. 집에서도 해봤고 네. 그 공부하기 초반에 여러분이 다, 왜냐하면 이런 고시 공부는 누구나 처음이잖아요. 누구나 했던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나 달라요.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고등 때 봤던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시 공부만의 또 스타일이 있어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초반에 집에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좀 개방적인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중고딩들이 가는 그 독서실도 가봤어요. 싼마이. 왜 커튼 이렇게 쳐져 있는, 거기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딜 갔냐면 고시생들이 좀 많이 주로 모여있는 독서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더니 개인 방이 있어. 한 달에 10,000원만 더 주면 개인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그 조그만 공간에 나 혼자 들어가고 아무도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뭐 나만 알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시너지도 나고 좀 속도도 붙고, 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하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그 개인 공간이 있는 그런 독서실을 좀 이용을 계속 했었고요. 그 합격할 때까지. 저는 수험생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해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순수 공부 시간도 필요하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짜투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샤워를 한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할 때도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꼭 쓰면서 공부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머릿속으로도 한참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샤워하면서도 28류를 외워보고, 샤워하면서도 84류를 외워보고, 주규정을 외워보고, 물론
아마 중간에 끊기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막 샤워하다가 뭐 어디 가다가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뭐 주교정을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집에 빨리 와가지고 혹은 책 있는 대로 빨리 와서 그걸 봐요. 그럼 그거 안 잊어버려요. 나만 그래? 왜 호응이 없죠? 요거야말로 진짜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이거는 저랑 친한 수험생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1차 할 때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하는데 2차 할 때 되면요,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운동 시간은 없어요. 네. 특히 모의고사 때 되면 네. 학원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학원 왔다 갔다 하는 네. 시간이라도 있는데 모의고사 때 되면 일주일 내내 공부만 해, 앉아서.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막 몸의 밸런스라 그러나요? 이게 정신은 너무 피곤한데 육체는 너무 살아있어서 잠이 안 와. 맞아. 밤에 잘 때. 그때요, 머리맡에 주교정을 놓거나 외국한 거래법을 놓거나. 나만 그래? 나 이상해? 요거야말로 진짜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자잖아요. 잠 잘 와요. 바로 졸려. 그래서 그런 자기 전에 시간도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오는 그 시간에 저는 호예였거든요. 4단위 호, 그러니까. HS. 그리고 자기 전에 무역 실무에 그 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외국한 거래법. 그리고 대무역법. 그리고 이제 그 협약 중에서 막 함부르크 규칙. 뭐 이런 거 사실 원문을 막 작정하고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함부로 안 간다. 나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때 아마 저 같은 강사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게 함부르크 규칙이 어렵지 않아. 어떤 분들은 이런 짜투리 시간까지도 내가 방해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렇게 방해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고, 사실 머리 비울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뭐 산책을 한다든가 그런 뭐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머리 비울 시간을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뭐 한 20-30분이어야지 막 3-4시간씩 머리를 비우면 정말 머리가 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럴수록 합격이 늦어져요. 그럴수록 우리 같은 강사를 오래 봐야 돼. 우리는 좀 짧게 봐야 돼. 저 진짜 올해 기본반 했는데 내년 기본반 때 또 보이면은 너무 미안하고 내가 괜히. 내가 잘못한 거 같아. 그래서 아유 내 수업만 들으랬더니 저기 F학원 수업 들었구나 싶기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강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자기한테 맞는 예, 강사가 예, 필요한 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좋대 하면 맞아요. 솔직히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해. 자신의 공부 방향이랑 맞는 강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신한테 뭐 딕션도 되게 중요한 거고, 나는 절대로 강의가 졸려선 안 돼. 그럼 좀 유쾌하게 강의해 줄 수 있는 강사님. 뭐 나는 그런 뭐 딱 요점만 정리해 줄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의와 자기한테 잘 맞는 강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어째 돼요. 장기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보고 그렇죠. 들어보시는 게 네. 샘플 강의가 기본 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이론 강의도 뭐 문제풀이 강의도 다 샘플이 있어요. 아니면 학원 가입하기 싫으면 유튜브만 이렇게 검색해도 요즘은 샘플 강의 다 있잖아요. 되게 많이 나와요.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도 유튜브에서 강사들의 여기 자꾸 왜 광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가지고 나랑 잘 맞는 강의 잘 찾으셔서 최단기에 합격할 수 있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 자리를 만든 게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학원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이제 진정성 있게 네. 또 하나 이게 막 제가 얘기하거나 네. 혼자 얘기를 하면 저것도 학원 소속으로 학원 홍보하는구나. 근데 이게 둘이 모이면은 근데 그 양쪽 다 했어. 홍보 다 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 학원이 다르다고 적대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하고 우리 강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니, 강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나요? 그러는데 강사들끼리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제 되게 학원끼리 사이가 안 좋아. 아니 학원끼리 사이 안 좋아요? 어떤 학생이 오셔서 아니 제가 저기 다른 학원 말해도 돼요? 왜 무슨 일인데? 저 다른 학원 정쌤 강의를 들었는데요. 괜찮아 나 친해 얘기해요 막 이렇게 뭐가? 되게 눈치를 보더라고. 아니 그래서 내가 친해 그러면 진짜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진짜 학원에 있으면서 제일 어처구니 없었던 게 누가 수험생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학원가에 무역심을 잘하는 강사가 있다고 들었다. 이름이 정재순? 정재순?
심지어 그때가 우리 그 위아세 같이 있었을 때거든요. 빵 터졌다. 정재준. 어떡해. 어쨌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임예진 관세아님을 웰페이스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뭔 소리야. 그럴 일 절대 없어. FT 관세무역연구원 만세.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